이혼 후 새 출발을 위해 풀옵션 투룸을 얻어 아파트를 구할 때까지 1년 정도 머물기로 했다. 처음 원룸에 이사하던 날 40대 중반의 주인 아줌마를 만났는데 세련된 외모와 당당한 태도가 나름 괜찮은 사람으로 보였다. 내가 들어갈 202호는 방이 2개에 거실까지 있는 꽤 널찍한 투룸 구조였다. 나이 많은 아저씨가 혼자 월세 계약을 하고 들어오니 그녀는 나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던졌다. 혼자 사세요? 무슨 일 하세요? 고향이 어디예요?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도 나처럼 이혼한 지 3년이 되었고 올해 45살로 나보다 7살 많은 돌싱녀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주인 아줌마는 성격까지 좋아서 내가 혼자 산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부터 더 챙겨주기 시작했다. 쓰레기 분리수거부터 시작해 밑반찬도 직접 만들어 건네주며 살갑게 다가왔다. 처음엔 이런 그녀의 호의가 조금 어색하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따뜻한 배려가 고마웠고 어느새 그녀가 내 삶의 일부가 되어갔다. 그 뒤로도 주말이면 혼자 사는 내게 이혼한 친구놈 하나가 매번 찾아와 술을 마시고는 했는데 그 친구가 어느 날 야, 너 혼자 사니 외롭지 않냐? 내가 괜찮은 여자 소개시켜 줄게라고 하더라. 내가 웃으며 너가 뭔 재주로 나한테 여자를 소개해 준다는 거냐? 며 비웃었지만 며칠 뒤 그 친구는 여자 꼬시러 가자며 기어이 나를 클럽으로 데리고 갔다. 친구야, 딱 하루만 내 말대로 해봐. 좋은 일 생길 테니까.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에 친구의 말을 따르기로 했다. 클럽에 들어가자마자 양주와 안주로 테이블이 세팅되고 5분도 안 되어 웨이터가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을 데리고 왔다. 여자는 내 옆자리에 앉았고 슬쩍 얼굴을 보는데 순간 놀라고 말았다. 처음엔 얼굴을 제대로 보지 않았는데 눈이 마주치는 순간 우리는 동시에 얼어붙었다. 바로 내가 이사온 원룸의 주인 아줌마였던 것이다. 이런 곳에서 만나니 당황스럽고 어색했지만 그녀는 먼저 다가와 웃으며 아저씨, 이왕 이렇게 만난 거 오늘 기분 좋게 한번 놀아봐요. 그녀는 웃으며 내게 가까이 다가왔고 살짝 취기가 오른 얼굴로 장난스레 나를 쳐다봤다. 처음엔 그냥 농담인 줄 알았는데 그녀의 눈빛은 그리 가볍지 않았다. 내가 약간 망설이자 그녀는 바로 부드러운 말투로 나를 달래듯 말했다. 왜 그래요? 어차피 우리 둘 다 혼자잖아. 이왕 여기서 마주친 거 이런 기회가 또 있겠어요? 그러면서 슬쩍 내 팔을 툭 치며 덧붙였다. 클럽까지 온 거면 아저씨도 좀 놀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녀의 태도는 지나치게 대담하지도 그렇다고 너무 억지스럽지도 않았다. 말 한마디 한마디에 묘하게 설득력이 있었고 이상하게도 거부할 마음이 들지 않았다. 글쎄요. 그렇게까지 얘기하니 마다할 이유가 없네요. 내가 말하자 그녀는 만족스러운 듯 미소 지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은 걱정하지 말고 그냥 편하게 즐겨요. 그녀는 그 말과 함께 잔을 들어 올렸다. 우리 오늘만큼은 복잡한 생각 다 잊고 기분 좋게 놀아봐요. 사실 아저씨처럼 젊은 남자랑 이렇게 만난 것도 오랜만이네요. 오늘은 내가 아저씨 책임질게요. 그녀가 다소 도발적인 미소를 지으며 내게 다가왔다. 그 말에 나는 순간 심장이 두근거리며 긴장감이 스멀스멀 올라왔다. 눈앞에 앉아 있는 사람은 내가 이사온 원룸의 주인 아줌마였고 이런 상황에서 마주하게 될 줄은 전혀 상상도 못했던 터라 순간적으로 어찌해야 할지 몰랐다. 책임을 진다고요? 내가 살짝 당황한 듯 되묻자 그녀는 술 기운이 올라온 얼굴로 천진난만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왜 부담스러워요? 아저씨도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오늘만큼은 나한테 맡겨봐요.
그녀의 태도는 대담하면서도 자연스러웠다. 장난 같으면서도 진심이 느껴졌고 마치 나를 안심시키려는 듯 했다. 왠지 모르게 가슴이 설레기 시작했다. 이미 술에 취해 있던 그녀는 계속 장난스럽게 나를 챙기고 그런 그녀의 행동이 이상하게도 싫지 않았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며 시간을 보내다가 클럽을 나와 2차로 한적한 바에 들어갔다. 조명이 은은하게 비치는 그곳은 클럽의 시끄러움과는 달리 조용하고 아늑한 분위기였다. 우리는 각자 술을 한 잔씩 더 주문하고 테이블에 앉았다. 처음엔 다소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잔을 몇 번 기울이자 조금씩 편안한 대화가 이어졌다. 주인 아줌마는 묘하게 피곤해 보이는 듯 했다. 그러다 갑자기 한숨을 내쉬며 내게 말했다. 아저씨, 요즘 혼자 사는 게 참 외롭네요. 아저씨도 제 마음 잘 알겠죠? 그녀의 말에 나도 고개를 끄덕이며 술잔을 들어 올렸다. 그럼요. 나도 사실은 요즘 너무 힘드네요. 어디 맘 둘 곳이 없으니 사는 게 재미가 없네요. 그녀는 나를 바라보며 슬쩍 미소 지었다. 맞아요. 혼자 사는 게 처음엔 자유로워서 좋긴 한데 시간이 지나면 그 자유가 너무 무겁게 느껴져요. 집에 들어가도 말 걸 사람이 없고 무슨 일 있어도 나눌 사람이 없으니까. 나는 그녀의 말에 깊이 공감하며 저도 그래요.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많아지니까 점점 무감각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친구랑 클럽이나 나와보는 거지. 별다른 기대 없이.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술을 한 모금 마신 뒤 조용히 말했다. 우리 서로 외롭잖아요. 뭐, 이왕 이렇게 만났으니 외로울 때만이라도 친구가 되어주면 어떨까요? 특별한 관계는 아니어도 그냥 술친구 정도는 되어줄 수 있잖아요. 그 순간 그녀의 눈빛은 진지했고 나도 그 말에 깊이 빠져들었다. 사실 혼자라는 것의 무게를 알고 있는 두 사람이었기에 그 제안은 더없이 현실적이고 따뜻하게 다가왔다. 그거 나쁘지 않네요. 그럼 우리 심심할 때 만나는 친구로 지내는 것도 좋죠. 부담도 없고 그냥 서로 도와주면서 지내는 거죠. 그녀는 그 말에 미소를 지으며 잔을 들어 올렸다. 좋아요. 그럼 친구로 지내보아요. 그날 밤 우린 서로에게 큰 기대를 하지 않으면서도 묘한 위로를 찾은 느낌이었다. 그저 서로의 외로움을 덜어줄 친구로서 시작했지만 그 순간부터 우린 더 이상 남이 아니게 되었다. 나는 30대 후반의 평범한 직장인이다. 두 아이의 아빠로서 남부럽지 않게 살진 않지만 남에게 손 벌릴 일 없이 그럭저럭 먹고 사는 편이었다. 부모님 덕분에 신혼 초부터 아파트는 마련되어 있었기에 경제적으로는 크게 어려움도 없었다. 하지만 지난 10년간의 결혼 생활을 돌이켜보면 행복한 날보다는 불행한 날이 더 많았다. 더 일찍 깨달았더라면, 여자의 본성을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내 결혼 생활은 지금처럼 어긋나지 않았을 것이다. 내 불행의 근원은 바로 내 아내였다. 외모가 예쁘고 몸매가 좋은 아내는 남자를 너무 밝힌 나머지 결혼 후에도 참지 못하고 결국 다른 남자와 바람이 났다. 우린 연애 결혼을 했고 연년생으로 아이 2명을 낳았다. 그러나 아이들이 유치원을 다니고 아내가 여유를 가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아내의 본성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어머니 역시 젊은 시절 바람을 피워 이혼당했다는 소문도 얼핏 들은 적이 있다. 사실 아내는 대학 시절부터 군대 간 남자친구를 배신하고 바람을 피운 적이 여러 번 있었다. 남자친구의 친구와 그리고 같은 과 선배와 그렇게 세 번째로 바람난 사람이 바로 나였다. 아내는 매력적인 외모 덕에 남자들에게 인기가 많았다. 심지어 나의 여자 후배조차 선배, 저 언니 진짜 심해요.
어떻게 같은 과에서 남친이 군대 간 사이에 2번이나 바람을 피워요? 라며 나에게 아내에 대한 경고를 했다. 당시 나는 절대 저런 여자와 사귀지 않겠다고 맹세했었다. 하지만 어느 날 술자리에서 단둘이 남게 된 후 그녀와 대화를 나누다 보니 생각이 달라졌다. 겉모습과는 다르게 시원시원한 성격에 약한 척하며 내 앞에서 내숭을 떠는 모습에 마음이 흔들렸다. 그날 술김에 나는 그녀에게 너 남자친구 군대 보내고 바람 피우고 새 남친이 2번이나 바뀌었잖아. 그게 사람들 입에 오르내린다라고 독설을 퍼부었다. 그런데도 그녀는 전혀 당황하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면서 눈물을 보였다. 솔직담백한 그녀 모습에 콩까지가 쉬어 결국 결혼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결혼 초반 5년 정도는 나쁘지 않았다. 하지만 둘째 아이가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 아내는 점점 집안일을 소홀히 하고 밖으로 도는 일이 잦아졌다. 가끔 늦게 귀가하는 날도 있었고 밤에는 베란다에 나가서 몰래 통화하는 모습을 보기도 했다. 한 번은 아내의 차 블랙박스를 확인했는데 특정 시간대의 영상이 교묘하게 지워져 있었다. 그때부터 내 의심은 깊어졌고 불안은 커졌다. 결국 어느 날 아내가 애들을 재우고 나서 소주 한 잔을 하던 중 갑자기 울며 말했다. 오빠, 우리 이혼하자. 제발 나 좀 놔줘. 아내는 이미 다른 남자가 생겼고 그 남자가 이혼 후 자신과 살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다. 하지만 아내는 그 남자와 함께 찍은 사진을 보여주며 그가 진심이라고 했다. 그 순간 내 안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나는 결혼 후 처음으로 아내에게 손찌검을 했다. 나는 그날 나 자신을 통제할 수 없을 만큼 분노했다. 눈물까지 나면서 억울함에 치를 떨었다. 화목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 온 힘을 다해 살아왔는데 이런 식으로 끝이 난다는 사실이 나를 절망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결국 우리는 이혼했고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졌다. 결국 주인 여자와 2년 넘게 사귀어 왔습니다. 처음 만날 때부터 서로 결혼은 염두에 두지 않고 그저 편안한 연애를 즐기기로 합의했었죠. 그녀는 나보다 나이가 많고 이혼의 경험도 있기에 저와 비슷한 마음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이혼한 전처보다 나이도 많고 외모도 딸리지만 그녀와 함께 있을 때는 이상하리만치 편안하고 행복했습니다. 과거의 상처나 불안감 없이 그녀와 있으면 모든 걱정이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지난주에 발생했습니다. 평소처럼 데이트를 하던 중 그녀가 갑자기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장난인 줄 알고 당연히 평생 너랑 함께 살지, 누구랑 살겠어? 라며 웃어넘겼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진지하다고 하더군요. 순간 당황했습니다. 연애 초반부터 우리는 결혼 생각이 없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었고 중간중간에도 그 부분을 계속 확인하며 서로 동의해 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연애 시작할 때 결혼은 하지 않기로 약속하지 않았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녀는 주변에서 재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이 바뀌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결혼할 생각이 없었고 그녀에게도 그 사실을 다시 전했죠. 그러자 그녀는 크게 실망하며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물론 그녀가 결혼을 염두에 두고 있었으니 거절이 큰 상처가 되었을 거라는 건 이해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녀가 저를 원망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그럴 거면 왜 2년이나 만났냐? 너는 사람을 가지고 논 거 아니냐? 내가 쉽게 결혼을 결정한 줄 아느냐며 오만 가지 소리를 다 들었습니다. 제가 그녀에게 명확하게 결혼할 의사가 없다고 수차례 말해왔고 그녀도 동의했기에
지금의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분위기는 급격히 나빠졌고 그 후로 그녀는 연락이 없습니다. 상처를 준 것 같아 미안한 마음도 들지만 제가 정말 잘못한 걸까요? 우리는 서로 합의까지 봤던 사안인데 이제 와서 저를 탓하는 것이 온당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대로 우리 관계는 끝나는 걸까요? 서울소재대학 합격 통보를 받았을 때 기쁨보다 묘한 감회가 먼저 밀려왔다. 꼬맹이 시절을 보낸 서울을 떠나 아버지 사업 실패로 부산에 정착한 지 어언 10년. 대학 진학을 핑계로 나 홀로 다시 서울 땅을 밟게 된 것이다. 자취는 필연적인 수순이었다. 설레는 마음으로 학교 근처를 샅샅이 뒤졌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마음에 드는 곳은 월세가 살인적이었고 그나마 저렴한 곳은 바퀴벌레와 곰팡이가 득실거리는 반지하뿐이었다. 일주일 동안 발품을 팔며 절망하던 찰나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와 어릴 적 동네에서 함께 자란 미영이 아줌마 댁에 한번 가보라는 것이었다. 미영이 모 댁은 2층 주택이었는데 2층은 주인 부부가 살고 1층은 전세로 새를 놓고 있었다. 원래는 새를 놓을 방이 없었지만 우리 집 사정을 들은 아줌마가 쓰지 않던 옥탑방을 급히 수리해 내게 저렴하게 새를 놓아주기로 한 것이었다. 이사 당일 이삿짐을 든 나를 맞이한 이모는 아이고 정태 많이 컸네. 몰라보겠다 하며 반갑게 맞아주었다. 나는 연신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전했다. 가까이에서 본 이모는 묘하게 사람을 끌어당기는 매력이 있었다. 웃을 때마다 살짝 패는 보조개는 사랑스러웠고 세련되면서도 수수한 분위기는 쉽게 눈길을 사로잡았다. 역시 서울 여자라 그런가. 혼잣말을 읊조리며 나도 모르게 이모에게 시선을 잠시 빼앗겼었다. 이삿날부터 이모는 살뜰하게 나를 챙겼다. 짐 정리는 물론 청소까지 도맡아 해주었고 특히 주인집 와이파이를 흔쾌히 연결해 준 것은 감동이었다. 이모, 정말 감사해요.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시니. 감사는 무슨 우리 사이에. 이모는 툭 하면 우리 사이라는 말을 꺼내며 친밀함을 강조했다. 더위에 반팔 반바지 차림으로 짐 정리를 하고 있자 이모는 짐짓 놀란 표정으로 내 팔뚝을 힐끗거리더니 운동하니? 팔뚝이 내 허벅지만 하네 하며 슬쩍 팔을 만지기도 했다. 중학교 때 축구선수를 잠깐 했었어요. 어머, 요즘 신랑감은 축구선수가 최고라던데 그런가요? 잘 몰라서. 아니, 요즘 잘 나가는 연예인들 보면 죄다 축구선수랑 결혼하거나 연애하잖아. 축구선수들은 하체 힘이 남다르다던데. 너도 그래? 당황한 내 표정에 이모는 미안. 내가 정태 앞에서 못하는 소리가 없네. 호. 멋쩍게 웃어넘겼다. 나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남자 하면 힘 아니겠습니까? 특히 하체 힘. 하고 받아치자 이모는 깔깔 웃으며 몹시 즐거워했다. 나도 언젠가 그런 사람 한번 만나보고 싶네. 호호호. 그때는 별 뜻 없이 넘겼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묘한 분위기였다. 이모부. 그러니까 영숙의 아빠는 덩치가 크고 우락부락한 인상이었다. 목수일을 한다고 했다. 반면 이모는 도시적이고 세련된 느낌이라 언뜻 보기엔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었다. 이모에게는 중학생 딸 영숙이가 있었다. 동네 사람들은 이모를 영숙이 엄마라고 불렀고 집도 영숙이네라고 칭했다. 영숙이 엄마는 동네 평판이 좋았다. 부침성 좋고 싹싹한 성격 덕에 인기도 많았다. 하지만 이모부가 술에 취해 돌아오는 날이면 영숙이네 집은 전쟁터로 변했다. 밤마다 2층 옥탑방까지 고스란히 들려오는 부부싸움 소리는 끔찍했다. 고성에 오가는 것은 기본이고 둔탁한 굉음과 울음소리가 섞여 들릴 때도 있었다. 전기밥솥으로 이모 머리를 내리쳤다는 흉흉한 소문도 동네에 파다했다. 예민한 탓에 잠 못 이루는 밤이 많았지만 이상하게도 이모와 영숙이 모녀가 걱정되어 자꾸 신경이 쓰였다. 어린 마음에도 영숙 아빠에 대한 원망이 싹트곤 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 밤 겪는 소음공해는 동네 주민 모두에게 고통이었다. 하지만 지긋지긋한 부부싸움에도 이상한 점이 있었다. 희한하게 새벽만 되면 싸움이 잦아들거나 금세 조용해지곤 했기 때문이었다. 어떤 때는
화기애애한 웃음소리가 들려오기도 했다. 평소의 살벌한 분위기와는 딴판이었다. 처음에는 누가 아픈가 싶었지만 며칠 뒤 그 이유를 알게 되었다. 칼로 물베기라 했던가 그렇게 격렬하게 싸우던 부부가 밤이면 금실 좋은 척 연기를 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산짐승처럼 험악한 인상의 이모부와 그토록 험악하게 싸우면서도 이혼은 왜 안 하는 걸까 늘 궁금했는데 그 이유를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게 되었다. 옥탑방은 2층 안방과 복층으로 연결된 구조였는데 가벽으로 막혀 있었지만 강음은 허술하기 짝이 없었다. TV를 끄고 귀를 기울이면 2층의 대화 소리가 고스란히 들려왔기 때문이다. 연기가 아니었다. 두 사람의 성격은 서로 안 맞아 싸우는지는 몰라도 속궁합 하나만큼은 귀똥차게 잘 맞았기 때문이었다. 내 귀로 직접 확인한 사실이다. 2층 주인집 안방소음으로 인해 잠을 설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날 이후 나는 미영 아줌마를 이전과는 다른 시선으로 보게 되었다. 그렇게 2년의 시간이 흘러 나는 군에 입대하게 되었다. 입대 소식을 듣고 가장 서운해한 사람은 뜻밖에도 미영 이모였다. 돌이켜보면 2년 동안 이모는 빨래, 청소는 물론이고 밥까지 챙겨주며 친정 엄마처럼 나를 살뜰히 보살펴 주었다.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괜찮아, 우리 사이에 내가 좋아서 하는 거야 라는 따뜻한 말 한마디에 타지 생활의 고단함은 눈 녹듯 사라지곤 했었다. 이모, 저 다음 주에 군대 가요. 어? 그래, 얼마 안 남았네. 네. 저 오늘 술 한 잔 사주시면 안 될까요? 술? 네. 이모가 사주는 술 마시고 싶어요. 좋아. 나가자. 술 사줄게. 네. 감사합니다. 이모를 따라 동네 작은 호프집으로 향했다. 맥주와 안주가 나오자마자 이모는 내 술잔부터 채워주었다. 그리고 자신의 잔도 가득 채웠다. 군대. 몸 건강히 잘 다녀와. 첫 잔은 원샷이다. 알지? 네, 이상하게 그날따라 술이 달았다. 첫 잔을 단숨에 비우자 이모는 두 번째 잔을 채워주며 물었다. 이모.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에요? 뭐, 이깟 맥주쯤이야. 괜찮아. 그래요? 그래도 천천히 드세요. 참. 너 여자친구는 있니? 군대 가기 전에 하나 만들고 가야지. 저요. 없는데요. 너 설마 아직 수총각은 아니지? 맞아요. 수총각. 어머. 세상에. 그동안 내가 너 연애 상담이라도 좀 해줬어야 했는데. 미안하다. 예. 괜찮아요. 지금이라도 아셨으니. 그러게. 호호호.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 맥주가 술술 넘어갔다. 피처 3병째였다. 이모도 꽤 많이 마신 듯했다. 얼굴이 발갛게 달아오른 것을 보니 취기가 오른 게 분명했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술이 계속 당겼다. 이모, 저 제대하고 복학하면 또 옥탑방에서 살아도 돼요? 그럼 너 올 때까지 비워둘 테니까 걱정 마. 정말요? 역시 저 챙겨주는 건 이모뿐이라니까요. 뭘 그런 걸 가지고 우리 사이에. 이모, 많이 보고 싶을 거예요. 얘는 무슨 섭섭한 소리를. 2번 다시 못 볼 사이도 아닌데. 이모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모가 너무 좋아요. 이모. 응. 왜? 말해봐. 이모는 이미 술에 잔뜩 취해 혀가 꼬부라져 있었다. 내가 좋아한다는 말에 술이 확 깨는 듯했지만 이미 이성의 끈을 놓아버린 후였다. 왜 그래? 무슨 말 하려고? 저 오늘 저랑 같이 있어 주시면 안 될까요? 뭐라고? 오늘 하루만 이모랑 같이 있고 싶어요. 좋아, 까짓 거. 오늘 하루 내가 정태 애인 해줄게. 이모, 고마워요. 고맙긴. 우리 사이에 2년의 시간이 쏜살같이 흘렀다. 제대하자마자 설레는 마음으로 옥탑방으로 향했지만 6개월 전 미영 이모에게 닥친 불행한 소식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영숙의 아빠가 지방 출장길에 음주운전 사고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는 것이다. 미영 이모는 홀로 영숙이를 키우며 식당 일을 하고 있었다. 재회한 이모의 얼굴에는 짙은 슬픔과 고단함이 묻어났다. 어느 날 밤 12시가 훌쩍 넘은 시각, 잠결에 2층에서 웅성거리는 남자 목소리가 귓가를 간지럽혔다. 순간 잠이 확 달아났다. 환청인가? 며칠 밤샘 공부에 시달렸더니 별 이상한 소리가 다 들리는구나 싶어
헛웃음이 나왔다. 하지만 아무리 귀를 기울여도 환청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생생한 목소리였다. 게다가 분명히 익숙한 미영 이모의 목소리도 섞여 있었다. 자기야, 앙칼지면서도 애교 섞인 목소리. 곧이어 굵직한 남자의 목소리가 답했다. 알았어. 자기야. 등골이 서늘해졌다. 혹시 다른 집에서 들려오는 소리일까?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토록 선명하게 들릴 리 없었다. 나는 숨을 죽이고 벽에, 바닥에 번갈아 귀를 가져다 댔다. 틀림없었다. 목소리의 주인공은 미영 이모였다. 잠시 후 뭐라고 속삭이는 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더 이상 잠자리에 누워있을 수 없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옥탑방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2층 창문으로 시선을 향했다. 어두컴컴한 밤, 희미한 불빛 아래 두 그림자가 어른거렸다. 설마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다. 함께 있는 남자는 다름 아닌 우리 동네에서 가장 큰 마트를 운영하는 모르는 사람이 없는 유명한 아저씨였다. 자기야, 우리 언제 또 볼 수 있어? 미영 이모가 수줍은 듯 조심스럽게 물었다. 최대한 빨리 올게. 나 말고 딴 놈이랑 바람 피우면 안 돼. 남자는 능글맞게 웃으며 답했다. 내가 남자가 어디 있다고 그래. 걱정 마. 두 사람은 여느 연인과 다름없이 달콤한 대화를 주고받았다. 순간 며칠 전 수수하고 슬픔에 잠겨있던 미영 이모의 모습이 떠올랐다. 순진하고 착해 보이는 얼굴 뒤에 감춰진 이면을 마주한 기분이었다. 얼굴만 보고 사람 속을 판단할 순 없구나. 그때 깨달았다. 사람의 겉모습만으로는 절대 속마음을 알 수 없다는 것을. 이 깨달음은 앞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큰 교훈이 되었다. 평소 그렇게 순하고 얌전해 보이던 여자가 밤에는 저렇게 뜨겁게 사랑을 속삭이다니. 묘한 배신감과 함께 내 안에서 야릇한 감정이 꿈틀거리는 것을 느꼈다. 나 역시 혈기왕성한 남자였으니까. 며칠 뒤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우연히 미영 이모와 마주쳤다. 울컥 억눌렀던 감정이 터져 나왔다. 나는 이모를 똑바로 쏘아보며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아줌마. 응? 왜 그래? 이모는 영문도 모른 채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저 다 알아요. 뭘? 그냥 다 안다고요. 나는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이모를 응시했다. 에이, 뭘 안다는 건데? 이모는 능청스럽게 시치미를 뚝 떼며 웃었지만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다. 정태, 왜 그래? 내가 뭐 잘못한 거라도 있어? 내가 눈 하나 깜짝 않고 계속 빤히 쳐다보자 이모는 무언가 깨달은 듯 얼굴이 새빨개졌다. 정태, 너 설마. 네. 아줌마랑 마트 아저씨랑. 내 입에서 그 이름이 나오자 이모는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얼굴이 되었다. 정태야, 제발 이 일 소문나면 나 이 동네에서 쫓겨나야 해. 이모는 애원하듯 말했다. 그러길래 왜 그러셨어요? 나는 싸늘하게 쏘아붙였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하니? 이모는 금방이라도 눈물을 뚝뚝 흘릴 듯 안절부절 못하며 발만 동동 굴렀다. 금방이라도 무릎이라도 꿇을 기세였다. 그러면서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는지, 죽은 남편 때문에 억눌렸던 감정들이 얼마나 컸었는지 수레하듯 털어놓았다. 딱 한 번만 눈 감아주면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 없을 거라고 맹세하듯 덧붙였다. 구구절절한 사연을 듣다 보니 왠지 모르게 이모의 인생이 가엾게 느껴졌다. 순간 엉뚱한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나는 숨을 크게 들이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마트 아저씨랑 헤어지고 저랑 만나요. 뭐? 이모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나를 바라봤다. 너 설마. 얼굴은 점점 붉게 달아올랐다. 네. 저도 아줌마 좋아해요. 아줌마도 아시잖아요. 나는 용기를 내어 고백했다. 그녀는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우리 이러지 말자. 나는 아줌마고 너는 아직 젊고 순수한 총각이야. 너까지 내 불행한 인생에 끌어들이고 싶지 않아. 내 마음 이해하지? 그녀의 말에 수긍하면서도 마음 한편은 아릿하게 저려왔다. 아줌마, 이제 더 이상 유부녀도 아니잖아요. 저랑 만나주시면 안 돼요? 아줌마에게 좋은 남자 나타날 때까지만이라도 제가 옆에 있을게요. 나의 진심 어린 말에 이모는 잠시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정태야, 너의 진심은 고마워. 대신 내가
정말 좋은 여자친구 생길 때까지만, 딱 그때까지만 만나는 거다. 그렇게 우리는 예상치 못한 비밀스러운 연애를 시작했다.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어버린 아슬아슬한 관계였지만 함께하는 시간은 더없이 달콤하고 행복했다. 대낮에는 남들의 시선 때문에 자유롭게 데이트를 즐길 수 없었지만 밤이 되면 몰래 공원으로 산책을 나가 손을 잡고 속삭였고 가끔은 부산으로 1박 2일 여행을 떠나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기도 했다. 나이 차이는 컸지만 우리는 서로에게 깊이 빠져들었다. 미영이모는 내 첫정이었다. 하지만 아직도 풀리지 않는 의문이 하나 있다. 그건 바로 옥탑방과 안방 사이 방음이 형편없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그녀였다. 그런데 왜 굳이 마트 아저씨를 집으로 불러들였을까? 뻔히 내가 옥탑방에 있다는 것을 알면서 소리가 고스란히 들릴 것을 짐작했을 텐데 말이다. 요즘 들어서는 그 생각만 하면 소름이 돋는다. 어쩌면 아줌마는 처음부터 얘가 듣기를 바랐던 건 아니었을까. 그녀의 속마음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사랑은 예기치 않은 곳에서 예기치 않은 시간에 피어난다.